오늘 정부에서 경제정책 기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세금을 지금처럼 받아서 그걸 정부 지출로 투자를 해야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게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신승근 교수님의 짧은 평가에서는 황당함과 의구심이 강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우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기득권을 위한 정책,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대기업 우선의 정책. 정권이 우리 수중에 들어왔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보겠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그들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이전 정권처럼, 이전 여당처럼 여론이나 지지율을 살필 필요가 없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확 내려주고 기업 운영이나 투자, 상속에서 부담도 없애주겠다. 이런 혜택은 1.7%에 속하는 극소수 국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런 조치로 그들은 자자손손 더 큰 부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 말로 포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상화 방안이며 이렇게 하면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민간 주도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다. 경제가 주축이 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해 당사자가 형평성을 따졌을 때 수긍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해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편에 지나친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한편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든 면에서 일반 국민보다 아주 많은 것을 누리는 계층을 위해서 그런 소수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지키고 보장해주고 다수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기워 갚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얻은 것이 크고 누리는 권한과 범위가 크면 당연히 부담이 커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나 공정성이 100% 지켜질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로 나가는 걸 정부나 지도층이 포기하거나 역행한다면 어떨까요? 절대 대다수 국민 행복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가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세금과 규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이나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받지만 피해갈 수 없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이 있고 소수의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 회사만 부담하는 법인세, 종부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대폭 인하하면 전 국민이 낮아진 기름값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곳에서 걷는 세금을 낮추는 일엔 엄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생색만 내려하고 이런 세금 인하를 말하면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고 경제부처는 방방 띱니다. 전 국민 중에서 하위 계층에 특히 고통을 요구하는 전기세나 공공요금 인상에는 적자를 들먹이며 인상할 기회를 엿보거나 명분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전 국민 대상도 아닌 특정 계층에 세금이나 규제를 풀어주면서 혜택을 주는 일에서는 정부가 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금 관련 인하 정책은 후자인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고 기준 적용도 상향한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나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상향하거나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집단의 부담을 덜어주어 부담이 덜어준 만큼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격 인상 압력이 낮아져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거라고 밝혔는데 흔히 말하는 가진 자들과 기업의 지갑을 열어 경기를 부양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고 정부가 말하는 투자나 고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혜택받는 그분들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혜택받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기만을 기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이 가진 최대의 함정이기도 한데 이를 보완할 대책은 발표에서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면 일본에서 장기 불황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 기업 대부분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혜택을 늘려주자 자연스럽게 이익금이 커졌습니다. 일본 기업은 이렇게 발생한 이익금을 설비나 연구, 임금 인상 등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국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기업 유지라는 안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똑같은 정책을 이명박 정부 때 시행했었습니다. 그때도 성공하거나 결과를 내지 못한 정책을 다시 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국내외 상황이 그때보다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국 거의 모두가
정부 주도로 나서는 이유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팬데믹과 전쟁으로 발생한 무너진 물류체계나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 민간에 맡겨서 해결될 상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나 IMF 등에서도 정부 주도로 신속한 대응을 권장하고 있는데 경제를 회복하려는 세계 흐름에서 대한민국 정부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냐 아니면 민간 주도냐 하는 것은 딱 나누어서 이분법화하기가 불가능한 이론이고 민간 주도라 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여지를 조금 더 주어 경쟁력을 가져가게 한다는 것이지 정부의 역할까지 민간이 떠안고 가게 하는 정책이 아닌데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우고 정부 역할을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고 우리와 기준금리가 같아졌는데 다음 달에 또다시 0.75% 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금융시장에서 외인들의 이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가 큰 폭으로 역전되면 외인 이탈을 막을 방안도 없습니다. 외인 이탈을 막자고 미국처럼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때문에 나홀로 금융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해보면 올해 2월만 해도 한국 경제는 주요국들 중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의 경제 상황에서 불확실한 나라로 세계은행이 전망치를 수정하고 이미 일본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0%대 성장률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성장을 맡긴다는 너무나 안일한 정부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규제 완화를 산업 전반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중대재해기본법을 손질해서 처벌 대상을 확 줄여주겠다고도 합니다. 정부가 인하해주고 없애주고 유보하겠다는 세금만큼 차라리 그대로 걷어 한전 적자 폭을 메우도록 지원하는 등 서민 물가 때문에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에 지원하는 것이 특정 계층에서 거둘 세금을 걷지 않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은 정부가 가진 경제나 국민을 지원할 실탄입니다. 성장률이 높을 때는 세금을 인하해도 성장하면서 더 거치는 세금이 그 결손을 메워 별 탈이 없지만 저성장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인하하고 유보하고 없애준 만큼 세금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국채 발행 말고 정부에 가용할 실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영업이익의 25%입니다. 이것을 22%로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습니다. 전체 기업의 0.01%가 해당되는데 80개 정도의 대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20대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가 여기에 대부분 해당합니다. 친기업 정책인 듯 보이는 이 정책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자금과 경쟁력에서 지금도 앞서 있는 대기업들만 아주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야 하는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세계 모든 경제 단체나 학자들이 중소기업이 강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법인세율을 모든 기업이 혜택받도록 인하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증여세는 납부를 미뤄주거나 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는데 이 또한 경영권 승계에서 양도세 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오너 일가를 콕 집어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나 산업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책인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황당한 것이 주식 양도세 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기는 주식 양도세를 대폭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10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100억 이하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은 재산 상속의 수단으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없애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자손에게 증여하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자손에게 증여하면 99.9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강남 아파트 30억짜리를 3자를 내세워 매매하고 그 돈을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30억에 다시 강남 아파트를 매수할 때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세금 회피로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런 식의 양도세 회피 방안을 정부라는 곳에서 작정하고 만들어준 것이 한 종목 100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정책입니다. 주식을 포함해 금융소득 5천만 원을 넘게 번 사람에게 내년부터 매기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은 투자 금액이 아니라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저 같은 자영업자가 경비를 빼고 그 정도 순수익을 내면 종합소득세율이 40%입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도 아야소리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투자처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사업에서 이익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적자가 아무리 심해도 자신의 인건비를 제대로 정산받지도 못합니다. 저도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주식에 다시 투자할까 살펴보고 있지만 글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도 행정처분으로 바꾸거나 형량을 줄여주기로 했는데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공인된 대한민국에서 이제야 겨우 마련한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우리 국민, 고귀한 생명을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명을 지킬 수 없었던 환경을 개선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고 2022년 이제 겨우 시행되었는데 기업이 절감할 수 있는 돈이 우선이지 노동자의 안위가 우선이 되어선 안 되고 기업이 안전 비용을 절감해서 돈을 더 벌려고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그 현장으로 노동자를 몰아넣어 노동자가 죽음을 당했다 해도 기업인이 일신상의 피해를 보면 안 된다며 정부가 이 법의 무력화에 나선 것이지요.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기업과 자산가들의 투자를 늘려 경제를 민간 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아주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